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위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변경된 사항들을 긴급 속보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경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생계비 산정 기준이 변화된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생계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서 다음에 정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생계비 산정위원회가 최초로 열렸고 구체적으로 생계비의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열렸던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산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생계비의 기준들을 마련한 구체적인 그 기준들을 실제 나온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위원회는 2021년도 1월 25일 날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의결됐던 사항들입니다. 보시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위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그래서 추가 생계비에 대한 부분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설치된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것은 서울회생법원 개인위생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추가 생계비는 크게 주거비,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추가 생계비로 기준이 마련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주거비예요.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해서 월세, 전세 금액들이 워낙 많이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 주거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좀 인색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계비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생계비에 너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 중에 가장 크게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인정된 기준에서는 많이 좀 그 현실을 반영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주거비를 먼저 이 인정받기 위한 사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인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1 또는 2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첫 번째 1은 집을 소유하신 경우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 돈으로 다 집을 사진 않으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시죠. 이런 경우에 담보대출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할 때, 이때도 이제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 계약서, 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 거래 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그럼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그럼 내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번에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4가지 지역으로 해서 금액을 나누고 계세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4가지 지역으로 동일하게 나누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를 볼 수 있겠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큽니다. 아무래도 주거비가 전월세 비용이 상당히 다른 지역이 높기 때문이죠. 1인 가구가 35만원 정도 추가로 주거비를 신청해 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2인 가구는 63만 6천원 정도, 3인 가구는 89만원 정도, 4인 가구는 106만원 정도를 추가로 주거비로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게 되세요. 그러면 기존에 인정이 되던 기준 중위소득의 60%에다가 내가 전월세로 살고 계신 경우에 이렇게 추가로 주거비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으면 최저 생계비가 기존에는 109만 6천원 정도 인정이 되셨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최대한 내가 35만원까지 주거비를 추가로 인정을 받게 되신다고 하면 145만원 정도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을 받게 되시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역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외곽에 있는 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용인시, 화성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1인 가구일 때 25만 2천원, 2인 가구일 때 45만 8천원, 3인 가구일 때 64만 2천원, 4인 가구일 때 76만 4천원까지 이렇게 최대한 주거비로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이제 광역시와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까지입니다. 여기는 1인 가구는 13만 3천원 정도, 2인 가구는 24만 2천원 정도, 3인 가구는 33만 8천원 정도, 4인 가구는 40만 3천원 정도까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외 지역, 지방에 있는 시, 군 지역이겠죠? 여기는 1인 가구가 8만 7천원, 2인 가구는 15만 9천원, 3인 가구는 22만 2천원, 4인 가구는 26만 5천원 정도까지 추가로 이제 주거비를 신청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인정이 되셨어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있으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분이 동일하게 거기까지는 다 인정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생계비 산정 기준에서 마련된 이 주거비의 금액들도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 다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금액은 아니에요. 최고 한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이분의 변제율이라든가 채무 금액이라든가 다양한 것들, 그리고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개별 사건마다 검토하셔서 이 한도 금액 안에서 어디까지 인정하실지는 각각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지켜줘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기존의 생계비에 추가해서 주거비를 추가로 내가 더 신청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재산이 많이 있으셔서 그 재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이 기존의 생계비도 깎아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기준이 마련됐더라도 이게 다 인정이 못 되시고 오히려 신청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나도 주거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해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되게 좀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그 추가 생계비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로 주거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들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